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한번 제가 해볼 얘기는 과거에 그 대우에서 나온 르망이라는 그 승용차 있어요. 그 약간 파편된 그 시리즈로 르망 레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르망 무슨 뭐 아방가르든지 뭔지 이런 거 있던 그 대우의 르망, 그걸 타다가 제가 3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썰을 풀 건데, 우선 그 르망을 탄 시기가 제가 1991년서부터 자동차를 운전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먼 거리라 그때부터 중고차 사가지고, 그것도 보니까 대우네요. 대우 로얄 프린스 84년형. 그거를 제가 1991년도에 샀습니다. 84년형을. 그 다 쇠로 된 범퍼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큰 사고가 나서 반이 날아갔던 그런 덤프트럭이 저를 받았는데, 그땐 그 쇳덩어리 차였기 때문에 제가 죽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망을 그 승용차를 이제 사게 돼서 그 차가 얼마나 저에게 큰 나쁜 경험을 줬느냐 하면, 첫 번째, 어느 날 겨울에 가봤더니 유리창이 다 이 360도, 앞유리창, 뒷유리창, 옆유리창까지 합치면은 총 6개죠. 6개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메모가 써 있더라고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어느 경찰서로 오세요. 홍제동이었는데 홍제동 경찰서로 오세요. 범인 잡혔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갔죠. 가니까 범인이 진짜 앉아 있어요. 제 유리창을 다 6개를 다 깨놓은 범인이. 그러더니 너무 놀랐어요. 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7? 뭐 이 정도 때였는데, 뭡니까 했더니 범인이 자백했다는 거예요. 깨고 경찰서로 왔대요. 그냥 자기가 이 유리창 다 깼으니까 자기 잡아가라고. 그리고 자기 그냥 감방 들어가겠다고. 그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겨울 되면 원래 노숙자들이 겨울에 이제 얼어 죽을 수가 있고 교도소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치소나 교도소로 들어가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 차가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런데 저한테 고발하실 겁니까 하더라고요. 고발하면 뭐가 되고 뭐가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발을 하면 이 사람이 깜방 가는 거고요. 그리고 고발 안 하면 훈방 조치도 될 수 있다. 돈은 다 제가 물어야 돼요. 그냥 유리창 6개. 물론 이제 자차로 그걸 해결하긴 했지만 자기 부담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한겨울에 그 유리창을 고치러요, 운전하고 가잖아요. 저 그때 처음 느껴봤는데, 차가 앞유리창이 없을 때 얼마나 극심한 바람이 제 얼굴을 안면마비를 주는가, 그 추위가. 그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또 그 해예요. 그 해. 제가 홍제동에 이 다리 밑에다가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다 보니까 다리 밑에 자동차를 잠시 댈 때가 있어가지고 그 개천 밑에다 차를 뒀는데, 그날따라 그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호우, 뭐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호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V에서 나오는 차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호우가 온 거죠. 거기에 제 차가, 저 뉴스 듣자마자 뛰어 내려갔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네트까지 물이 지금 들어올락 말락 하는 상황인 거예요. 딱 그냥. 헤드라이트는 넘어갔고, 본네트에 물이 들어올까 말까. 거기까지 제가 그 차에까지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순간 이제 고민이 되죠. 보통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 그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게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차를 포기하는 게 맞는데, 당시에 제가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차를 구하겠다고 들어갔죠. 정말로 위험을 불사고 들어가서, 물에서 거기서, 이게 무슨 오프로드 승용차에 인터쿨러가 밖으로 나와 있는 형태도 아니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차를 갖고 나왔는데,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하는 거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차를 갖고 나왔더니,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차의 브레이크가 다 이제 물에 잠겼을 거 아닙니까? 차 반이 잠겼으니까 브레이크도 안 들더라고요. 나 그때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 차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죽을 뻔한 경우가 있죠. 그때 이유였는지 몰라도 조인트가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난 조인트가 나간지도 몰랐어요. 조인트가 뭐냐면요, 타이어와 이 축에 이 타이어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잡아주는 이, 어떻게 보면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 커버가 돼 있는 그 안에 그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속품인데, 이 조인트가 나간 걸 전 모르고 이 르망을 타고 강남 테헤란로, 거기에 제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오피스텔로. 거기가 이제 제 본고지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차가 조인트가 팡 하고 나가더니 타이어가요, 한쪽 타이어가 이렇게 된 거죠. 조인트가 나간 쪽이 달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쪽 타이어가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테헤란로가 8차선인데 4차선
거기를 뺑글뺑글 돌아서 반대편 차선까지 돌았습니다. 차가 시속 한 80으로 달렸었을 거예요. 그때 밤이 한밤중인데 죽을 뻔했죠. 일단 제가 먼저 다른 차를 받고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이게 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거든요. 한 반 정도. 그때 마주오는 차랑 부딪히면요 2차 사고가 나는 게 제일 위험하죠. 그걸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르망이라는 차에 극혐하는 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블런스인가 뭐 그런 걸 샀는데 그거에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하여튼 자동차에 얽힌 일화가 보통의 인생사에서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한순간 이제 넘어서서 외제차를 탄 다음부터는 망하기 직전까지는 국산차를 타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그 선입견이 역시 외제차가 좋아 뭐 이런 거를 하고 허세로 부리고 살았던 그런 시타글이 있는데 그 자신의 그 인생에서 지나보니까 죽을 뻔하지 않았나 또는 그 당시 이거 진짜 죽을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우리 그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죽음을 피하면 죽음이 날 쫓아다니는 그 공포물 지금 시리즈가 거의 뭐 6인가 5까지 있죠.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제가 이건 정말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건 진짜 죽을 운명했다고 하는 게 아까 그 르망이 차가 이렇게 딱 조인트가 꺾이면서 돌면서 반대편 선수까지 돌아간 거 진짜 천운이 살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4년형 로얄 프린스 쇠범퍼로 되어 있는 완전 장갑차 같은 차를 탔는데 뒤에서 브레이크가 거의 뭐 고장나다시피 한 산업도를 제가 달리고 있는데 잠시 그 산업도를 거의 끝단에 횡단보도가 있었거든요. 거기 차를 딱 대고 있는데 진짜 쇠 철근들을 엄청나게 들고 온 그 브레이크가 거의 고장나다시피 한 차가 저 뒤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 안 잡혀서 때려받은 대기에 있던 그래서 그 쇳덩어리 차인 저희 로얄 프린스마저도 반쪽밖에 안 남은 그때 제가 이것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그보다 약한 차를 탔었으면 돈이 없어서 물론 그 차를 샀지만 중고로 60만원 주고 샀었습니다. 당시에 로얄 프린스를 돈이 있었으면은 좋은 차를 샀겠죠. 차라리 그보다 비싼 소형차를 샀겠죠. 대학생이었으니까 아마 그럼 죽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제주도에서 해병방이 해안초소 지킬 때 너무 졸리니까 제가 그 해안도로의 그 어떤 방파제에서 그냥 판초이를 덮고 그냥 자거든요. 그날 비가 좀 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정말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판초이를 제가 덮고 있었으니까 제가 사람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해안도로에 있는 그 선착장으로 가는 그 길에 공사용 덤프트럭이 내 머리가 이렇게 판초이를 덮고 있으면 요 정도 거리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형 덤프트럭들이 저 깨나고 알았습니다. 꿀잠을 잤기 때문에 이게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람인 줄 모르고 판초이 그냥 덮게 이렇게 덮으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다 덮어버리니까 제 머리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오징어포가 됐을 조그매 진짜 이만큼 차이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누워있는데 그때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데스티네이션 죽음이 날 쫓아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워낙에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바이크를 좋아하니까 바이크를 타고 제가 웬만하면 좀 겁을 먹고 타는 편인데 무서워서 왜냐면 제가 도로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서킷이나 이런 데도 전날 레이스를 하고 나면 그런 그 슬러지도 아닌 것이 그 타이어의 그 찌꺼러기들이 레이싱하는 그 도로에 좀 있어서 또는 돌멩이 같은 자잘한 돌멩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슬립 사고가 나는 걸 제가 직접 워낙 관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열로 그런 슬릭 타이어들 데펴가지고 그 접지력을 향상시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슬립 사고가 안 나는데 일반 도로는 그 상황이 아예 그냥 그 레이싱 하는 서킷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많은 모래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를 정도의 그 파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겁이 나서 저는 실제 도로에서는 그냥 간지로만 타지 절대 뭐 이렇게 코너를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이게 좀 삐를 받은 것 같아.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날이 그런 날이죠. 그날따라 이제 잘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시속 한 250 이상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엎드려 타는 알차라고 하죠. 두카티에 엎드려 타는 걸 타고 쫙 달렸습니다. 순간 직진을 딱 하고 너무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코너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갑자기.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냥 코너를 못하고 그냥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요만큼의 차이로 진짜로 충돌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죽을 뻔했구나.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죽을 뻔했구나. 다이빙 같은 거 좀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멀리 다녔는데 다이빙을 진짜 하드코어하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깊숙한 잠수를 공기통을 2개 메고 뒤에 또 아답터 달아서 2개까지 메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조류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안전한 곳에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계속 그런 그 아드레날린이라 그러나요? 계속 그 뿅 가는 거죠. 그런 스포츠 행위를 통해서. 그런 데 빠지게 되면 점점 이제 깊숙한 곳에 또는 점점 안 가본 곳에 가다 보면 이게 자연이 나를 위해서 비켜가질 않아요. 조류 한번 잘못하면 휩쓸려 들어가서 그냥 진짜로 바다 깊숙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도 대부분은 안전했는데 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그때 조금 조류를 잘못 경험하고 나서는 이것도 죽을 수가 있는 거구나. 글라이더 타다가 많이 죽잖아요. 바람이 나를 위해서 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망사고의 그 원인이,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다람쥐, 날다람쥐처럼 딱 펼치는 걸로 막 이런 거. 레드불은 진짜 그 인간이 아닌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 흔히 말하는 똘끼가 있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레드불이 하는 그런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포츠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영역으로 이제 분류하지만, 그거는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내가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끝나는 게 죽는 거다. 죽으면 끝나죠.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저는 지금 망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저도 이제 굉장히 즐겼던 사람인데 그걸 지금 다 내려놓은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계속 그거를 파고들었으면 저도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죽으면 끝납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계속 돈 달라 계속 앵앵거리는 애기가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돈 안 주면 끝나는데, 돈 안 줄 때까지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엄마가 집안이 망하면은 그 사조가 끝납니다. 그것처럼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계열로 가게 되면 죽으면 끝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는 가끔 야, 내가 죽었을 운명이었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번뜩번뜩 아까 르망 얘기를 꺼내면서 내가 그 죽음에 직면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가끔씩 떠오릅니다. 이때 죽었는 게 맞지 않아? 이때 진짜 이건 죽을 상황이었네 라는 생각들이 번뜩번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몸을 좀 사려야 되고, 인생 살 때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람이 짧고 굵게 산다고 젊은 사람들은 나 빨리 죽어도 괜찮으니까 불태우면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도 젊었을 땐 그랬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라면 오래 살고 싶은 게 그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믿는 거고요. 자, 오늘 저희 그 잡다한 얘기 중에서 죽음이 날 쫓아다녔던 것과 같은 그런 그 순간순간의 사건 사고들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